피리릭, 안녕하세요. 우주청소의 파람입니다.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 국민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로 편입한 23살 장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현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바 3개를 해서 500만 원을 모으셨고, 그리고 부모님의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편입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준비 과정, 그리고 네. 편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편입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이제 알바를 다 끝내고 이제 편입을 딱 준비하실 때 어떻게 그 과정을, 편입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편입에 대해서 일단 아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먼저 찾았던 것이 이제 컨설팅 업체였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한 결과 이제 3월부터 공인영어 시험인 토익, 탭스를 먼저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토익과 탭스를 공부를 해서 성적을 얻었고요.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이제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필기 시험에만 집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펙이나 자소서 같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4월에 그 토익하고 탭스를 준비하고, 네. 이제 5월에? 네. 5월에 이제 자소서하고 스펙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익하고 탭스는 준비 과정이 얼마나 되셨나요? 준비 기간? 준비 기간은 2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개월이요? 네. 2개월 만에 토익하고 탭스를 둘 다 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개월 만에 어떻게 점수를 받으셨나요? 2개월 만에 제가 받았던 점수가 토익은 900점, 그리고 탭스가 36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고대 정도에 편입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 성적 정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토익하고 탭스. 네. 연고대 편입을 위해서는 네. 공과대학 기준으로 연세대 기준이 토익으로 800점, 그리고 800점, 네. 탭스로는 309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900점을 얻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닙니다. 합부를 결정짓는 정도는 아니고 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높이 맞으면 높이 맞을수록 좋다. 그죠? 그럼 토익 탭스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뭐 학원을 다니셨는지, 아니면 뭐 인강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독학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었나요?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어 통역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은 상태였고 네. 어느 정도 기초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준비를 했고요. 토익에서 이제 ETS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과 저만의 오답 노트, 그리고 탭스 같은 경우에는 기출과 모의고사를 만든 문제집들을 풀어보면서 유형을 익힌 다음에 제가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토익 탭스를 학원을 안 다니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원을 지금 편입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토익이나 탭스 같은 경우. 일단은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서울이나 뭐 대학에 다니고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영어를 아예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원을 가는 이유 자체가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에 대한 습관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기초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리 기초 실력이 있었다고 해도 2개월 원래는 혹시 준비하시기 전에는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준비하기 전에는 이제 모의 토익을 봤었는데 대략 한 75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토익이. 750점 정도 나오셨다가 2개월 만에 900점까지 오르셨는데 네네. 혹시 그러한 팁이나 뭐 비결이나 이런 거를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집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토익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좀 빠르게 익숙해져서 본인이 시험장에서 문제 유형에 당황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제가 약했던 파트 듣기도 그렇고 독해 능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어려웠거나 좀 실수를 했었던 유형을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개월 해서 750에서 900점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자소서하고 스펙을
준비하셨었는데 이거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큰 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필기는 제가 편입학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편입학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이 편입학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역시 이전에 인강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학원을 이용하게 됐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창하게 뭐 시간이 많이 드는 뭐 프로젝트나 공모전 이런 급이 아니고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특히 강의? 네. 네. 신소재 쪽의 강의를 수강하고 그에 대한 수료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자소서하고 그 스펙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럼 자소서에서 조금 더 자세한 팁이나 비결 같은 걸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자소서 관련해서는 내가 이 대학에 왜 가야 되고 또 이 학과에 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방향이나 그리고 평소 연구자로서 제가 준비했었던 일련의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고대 그 교수님들의 논문까지 읽어보면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만을 말씀을 드리자면 R&D 활동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하는 과와 관련된 활동이면 너무 좋겠지만 전적과가 다른 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에서 활동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지원하는 과에 잘 연결을 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하신 뒤에는 뭐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라든가 혹은 뭐 박사를 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이런 저의 자소서를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피드백. 네,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학부생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연구실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질 좋은 답변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다른 뭐 학사학위로 취준을 하셨거나 뭐 회사에 가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입사 자소서하고 이 편입 쪽 자소서하고는 다르니까.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신 뒤에 이제 제출 전까지 뭐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문장을 좀 다듬는 것만 마무리하시면 자소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자 할 때 주변에 인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찾나요? 그냥 뭐 무작정 교수실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혹시 방법이 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안 계시다면 직접 뭐 다니고 있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과장님 혹은 뭐 교수님들 상담을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컨설팅 업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소서에서는 굉장히 꿀팁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스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결이나 팁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펙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크게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공계열 기준으로는 수료증이나 뭐 자격증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관없어요 거의. 꿀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백지를 네. 내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묵이라고 있습니다. 네, 스타묵. 네, 그건 스타묵이라는 뭐죠?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지원하시는 학과에 대한 강의를 수강해 보시고 그 수료증을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역시 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자공학회라든가 아니면 대한기계학회와 같은 여러 가지 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학회에서 이제 매 계절마다 학술대회를 엽니다. 네. 춘계, 뭐 추계 학술대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여는데요. 그런 것들 일정을 참고를 하셔서 한 번쯤은 참가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참가할 수 있나요? 네, 학생도 비용을 지불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혹시 얼마나? 비용은 학회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회 한번 참가할 때 약 10만 원 정도. 적지 않군요. 적지 않은 네.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이 한번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시 참가 확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회를 들어가셔서 학술대회를 보실 때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더 세부적인 분야가
나올 때 그걸 좀 메모를 해두시면 자소서를 쓰실 때도 역시 요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스타북 그것도 네. 그렇고 그 학술대회 그런 것도 그렇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입에 대해서 팁이나 비결도 많이 들었는데 네. 수연 씨의 수험 생활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 과정들이. 제 개인적인 네네네. 이야기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아요.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리릭! 알바를 하면서도 또 연애도 하고 또 수험생활도 함께 병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